편하게 남은 날짜를 보내면 될 것 같아서 편안하다. 감사합니다. 저는 거제 하천초등학교 유상한 선생님입니다. 올해 1학년을 다시 맡게 되었고 몸은 7점, 마음은 9점, 감정 상태는 8점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8점? 네, 평균 8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올 수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이제 중얼중얼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모든 것에 감사한다, 모든 것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이 연초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하나씩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고 피곤하고 좀 걱정스러운 이유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1월 초에 조금 낙상을 하셔가지고 이제 겨우 병원에서 나오셨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고 오늘 이제 요 날을 빼기 위해서 어제 하루 종일 봉사를 했는데 그래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지만 오늘 여기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희동입니다. 올해 역시 2학년을 맡게 되었고 저는 열심히 행복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싶어서 오늘 기분은 9점인데요. 저도 어제부터 오려고 했으나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네, 바로 새끼고 오늘 오게 됐고 새학기를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나은 1년을 준비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는 활동이 어제 책을 읽다가 1장 읽고 왔는데 PBL 참 오랫동안 좋아했고 했지만 참 어렵다는 생각이 했는데 오늘 조금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나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하고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데 학교 한번 잘해보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걸 또 다 하기는 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내일하고 모레 이틀 정도 준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서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좀 짜내볼까 하니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잘 될 거라고 보고 1점만 찍겠습니다. 9점 이상입니다. 쫙 빠지지? 네. 저는 창원 내서초에서 온 정선경입니다. 올해 36명, 전교생 36명의 작은 학교에서 산 6학년 과학 영어 전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업무 지원팀이라서 여기에는 다 설설할 수 없는 수많은 업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걱정도 많고 처음 해보는 업무들도 많아서 인수인계를 열심히 받았으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 문지영 수석님의 명성을 믿고 왔는데 어제도 정말 뿌듯하고 네, 자랑스러웠습니다. 어제 연수를 마치고 나서 저희 남편에게 어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3일 동안 다 연수를 받으러 나간다 하니까 너는 전담인데 무슨 신학기 맞이가 새학기 맞이가 필요하냐 너희 제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하면서 퉁퉁퉁 거렸거든요. 저희 제자가 이제 2명 신규 발령이 올해 나서 제가 이 연수를 추천을 했고 어제 한 놈을 붙들어 와서 같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2놈 다 붙들어 와서 같이 들을 예정이고 네 그래서 사실 뭐 제자들을 위해서 같이 듣는 것도 있지만 문지영 수석님의 연수를 들을 때마다 항상 제가 교사로서의 양분을 쪽쪽쪽 먹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연수가 계속 많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조증은 아니고요.
10점 만점에 9.5점인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저희 올해 9살이 된 막내가 엄마 잘 다녀와 하고 토닥토닥 저를 안아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뽀뽀를 쭉 해줘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말에 가장 엄마랑 같이 있고 싶었을 텐데 엄마 잘 다녀와 해줬을 때 혹 안아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온 저는 역시 기대되고 설레고 그리고 배움은 즐겁다고 생각해서 기쁨이라고 적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저는 연수를 다니면서 이렇게 소개를 길게 하는 연수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 짧게 생각했는데 짧게 하셔도 돼요. 선생님 편하시대로 하세요. 저는 양산 평산초에서 온 맹윤경입니다. 올해 2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제가 8점을 적은 이유는 제가 운전하는 거를 조금 운전은 잘하는데 운전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출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여기까지 제가 운전해서 나왔거든요. 시댁이 삼천포라서 고속도로는 많이 타지만 항상 신랑이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쵸. 저희 신랑도 걱정이 돼서 어제 그 지도를 보면서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계속 그랬는데 다행히 잘 왔는데 8점인 이유는 한 번 헤맸습니다. 근데 헤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닥 당황하지 않고 유턴을 해서 다시 왔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잘 극복한 것 같고 이제 집에만 잘 가면 됩니다. 그리고 설레는 이유는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연수 듣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전에 수성님께 연수를 한번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좋은 배움 얻어갈 거라는 그런 기대와 함께 또 새로운 분들 만날 것 같아서 그래서 설렘을 적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정훈 선생님 좀 전에 그 이하람 쌤이 그 작업 밑에 문을 열어줘야 되나? 네, 근데 여기 중앙현관 맞은편 쪽 문이 열려 네, 중앙현관 쪽에는 네. 이쪽 뒤쪽에는 아마 또 저기는 닫혔고 네, 문을 닫혔던 바로 거요? 들어오니까 이게 뭐지 에어컨 청소한다고 맞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5층으로 네네네. 올라가지더라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셨구나. 중앙현관 쪽에서 들어오셨구나. 네. 네네. 어제 그럼 찾아오시겠죠. 맞아요. 네. 내려갈까요? 네. 한 번만 챙겨봐 주세요. 네. 내려가볼까요? 네.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올라오실 수 있는 거. 올라오시겠죠? 네. 자, 그쵸. 네. 찾아오실 수 있도록. 또 혹시 또 헤매실까봐.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는 문해력이 일단 기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사실 이제 너무 흥미 위주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문해력과 함께 이걸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기본은 꼭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기본은 저희가 이제 문해력이나 이런 거에 조금 이제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오늘은 본론을 좀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평소에 이제 저희 이제 갖고 계시는 생각들, 그래서 문해력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하는 것들을 우리 여기 보드판에다가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뭐든 괜찮습니다. 네. 문해력 하면 난 뭐가 떠오르고 또 나는 그거와 관해서 오늘 뭐 어느 정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올해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자유롭게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한번 나누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내가 뭐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궁금한 질문을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박수 많이 오셨네요. 조금씩 당길까요? 네, 조금 약간 이렇게 둥글게 할 수 있도록 허정생 됐어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희 지금 저희가 문해력에 대해서 그냥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 간단하게 써볼게요. 뭐 경험도 좋고 오실 때는 나름대로 뭔가 뭘 좀 궁금해서 기대하는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있으셨을 거고요. 네. 자, 그걸 우리 지금 정혜진 선생님 하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여기 좀 넓은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거 서거든요. 세워볼 수 있다.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놓고 몇 장 들고 가세요. 이렇게 써서 네, 워크숍 문해력에 대해서 그냥 아무거나. 네, 내가 뭐 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좋으시고요. 혹은 또 어떤 것에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해봤는데 이런 게 좀 어렵더라. 아니면 나는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 뭐든 괜찮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알고 있는 것도 좋고 궁금한 것도 좋고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자. 저도 그냥 몇 가지만 써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지금 정답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평소에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 어느 정도 또 알고 싶어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민경쌤 엄청 많이 적어주셨는데 자, 저학년도 있고 고학년도 있고 이러니까 또 좀 다르죠. 네, 자, 1학년 우리 허정무 선생님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가볼게요. 1학년, 2학년 이렇게. 네. 제가 먼저. 네,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문해력은 말과 글의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의 뭐 대화, 글책 소통할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대화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나는 왜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뭐 성찰하고 그런 것들을 일단 다 문해력이라고 생각하고 관심, 그래서 이런 엄청난 생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은 지금 계속 저학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문해력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지금 이제 1학년에서 지역 전화통을 하고 있는데 초기 문해력이라는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 초기 문해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거제 지역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장교실 원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인의 문해력을 높이는 거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옆에 계시는 제가 선생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가 어릴 때부터 워낙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쓰기도 힘들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문해력은 그냥 그 자체로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 사고를 하고 그걸 행동을 옮기는데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말과 글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수리 쓰기는 문해력에 관한 온라인 연수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리터러시라고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문해력 읽기, 쓰기, 듣기, 글이나 말을 읽거나 쓰는 또 맥락, 의미를 파악하는 기초 기본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연수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또 그걸. 그래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글은 특별히 문해력을 하기가 힘든 게 우리나라 그 한글 자체는 모양은 한글이지만 의미 자체는 한자어가 80% 이상이라서 아이들이 한자를 모르면 맥락에 따라서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자가 필수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나 영상에 너무 많이 맺혀 있어서 영상으로 다 만들어진 지식을 받다 보니까 글로 주어지는 지식을 자기 머릿속에서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매년 하고 있는 아침마다 애들끼리 한 줄씩 한 학기 한 권 이렇게 책을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해서 말하고 내 목소리를 듣고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3중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낭독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다고 해서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정보도 나눠주셨습니다. 네, 우리 맹명님. 제가 생각했던 문해력은 글을 읽었을 때는 글의 의미와 그 글 속에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라 생각했고 대화를 할 때는 그 대화의 상황과 의미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학년별로 보면 어떻게 지도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했었고 독후 활동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진 이유로 제일 많이 꼽으시는 이유가 이제 아이들이 책 읽는 걸 너무 싫어한다. 지금 어른들은 어렸을 때 독서 교육을 뭐 반강제적으로라도 많이 해서 문해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워낙에 많은 영상들이 있다 보니까 책 읽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그러면 책을 좀 더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독후 활동을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하지만 독후 활동을 통해서 얻는 거는 많은데 왜 독후 활동 하지만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독후 활동을 신체로 표현하는 건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수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런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이에요. 네네네. 당연히 저학년은 신체, 뭐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도 그렇긴 한데 독후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아랑쌤은 문해력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간단한 자기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 기본초등학교 교사 이아랑입니다. 어제랑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참석하게 됐는데요. 잘 부탁드리고 저는 문해력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글로 표현된 정보를 해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고학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한글 습득이나 이런 거보다는 아이들이 글로 주어진 정보를 읽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봐도 뭔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좀 많이 보면서 그게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교과 전반적으로 좀 부진인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원인도 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과 지식 습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사실 아이가 원하는 성취는 힘들다. 아무리 문제 푸는 걸 연습을 해도 열심히 연습하는 아이도 글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 시험을 볼 때 자기들이 평가는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못 풀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다 봐도 못 이해하네? 분명히 다 써있는데도 뭘 원하는지 얘가 모르니까 이게 좌절을 되게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조금 이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래도 다른 게 제거된 상태에서 책을 읽는 그 시간을 되게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독후 활동을 굳이 많이 하지는 않고 그 원작품 활동은 제외하고 아침 활동 시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전부 너건 내가 읽고 싶은 거 읽어라. 다음 만화책은 뺀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 읽는 시간 한 15분씩 주고 이제 주변에서 다 읽어야 애들이 조금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좀 집중하는 것 같아서 그 공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는 제가 생각한 문해력이랑 그 말이나 글을 읽고 그 이해한 바를 또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런 글이나 말을 그런 그 글을 읽고 하는 그런 공부에 대한 흥미를 느껴보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2학년 할 때 문책 읽기나 동시 쓰기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삶과 좀 밀접한 그런 텍스트나 동시 쓰기 이런 이해하고 또 자기만의 언어를 표현하고 이해한 바를 표현하고 이런 활동들 이렇게 문책 읽기를 했을 때도 아이들이 좀 재밌고 흥미있어 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돌아가면서 읽게 하고 또 그런 텍스트를 접하게 하고 좀 그런 공부하는 재미를 느껴보는 게 아이들이 문해력을 또 향상시키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험과 시간을 또 많이 투자하고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재미있는 활동, 텍스트나 언어, 말이나 글을 이해하고 그런 표현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또 많이 구성하고 접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텍스트나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도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뭐 많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역시 우리 다 전문가들이세요. 네, 저는 문해력이라고 들었을 때 글을 읽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단어들, 조금 어려운 단어들, 아까 말씀한 한자어처럼 그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알아보기 위한 노력은 요즘 뉴스를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가정통신문을 보고 그렇죠. 중식재를 보고 바로 전화를 하셔서 왜 일식 양식만 먹냐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봤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전화하지 말고 자기가 뭐 검색만 바로 나오잖아요. 검색만 바로 나오는데 이런 알아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아주 중요한 거네요. 네,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도 마찬가지고 젊은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해력에서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거죠. 네네, 공감이 됩니다. 저는 그냥 문해력 했을 때 떠오르는 걸 적었는데 읽기, 듣기 이거는 어른도 그렇고 학생들도 해당되는 단어들인 것 같고요. 2학년에 맡아보면 가끔 한글을 모르는 애가 가끔 한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어떨지 참.
그냥 빠르게 딴 사람 속도로 따라가면 거의 안 읽었는데 안 읽은 그런 느낌이 나고, 그렇다고 늦게 읽는다고 깊이 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그것도 문해력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고, 늦게 읽다 보니까 예전에 저 수능 400점이던 시절에 언어 영역 120점 만점이었잖아요. 그때 110점을 넘으면 그건 그 시험 그때 모의고사는 엄청 잘 치는 거였고, 근데 한 100점대 이러면 그나마 잘 쳤다 이런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였고, 100점이 내려가면 이제 100점 90 몇 점 아니 뭐 이럴 땐 90점인데도 조금 숫자가 낮은 점수였으면 그때는 뭐 되게 거의 잘 쳤을 땐 언어 영역만 거의 다 틀리고 나머지는 뭐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어 영역이 되게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게 느리고 점수가 낮을 때는 대체로 다 못 읽고 못 풀고 이런 때라서 문해력이 향상되면 좋겠다. 네. 향상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아유 또 네. 언어 영역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험에 수능 시험에. 근데 다 이렇게 지금 보면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그 적어주신 내용들에서 답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그쵸? 다 이렇게 맞는 내용들이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저도 몇 개 그냥 떠오르는 대로 간단하게 썼는데, 기본적으로는 어휘력이 제일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아까 이제 뭐, 한자어라는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이게 그 정확한 뜻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내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이지? 이 문장이 갖고 있는 맥락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우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알아보기 위한 노력, 탐구력이죠. 그거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학교이지 않을까. 물론 뭐 집에서도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저도 그냥 몇 개만 썼는데 여기에 대화와 소통을 썼는데요.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읽고 이걸 하긴 뭐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걸 나 혼자 읽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것도 필요한데, 상대방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참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전화로 물어보든 그냥 바로 물어보든 내가 생각한 것과 이게 맞는지, 혹은 서로 상대방과 이게 내가 서로 똑같은 단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의미가 다르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소통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하는 능력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표현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글로 표현하는 것, 그래야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걸 가지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읽고 내 생각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가, 누구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조금 더 넓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독후 활동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독후 활동이 개인 활동이냐 아니면 소통하는 활동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활동으로 그냥 자, 네 생각을 적고 뭐 이래 봐 이러면 되게 지루하죠. 재미도 없고 그거를 누구와 소통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을, 독후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한 거 그냥 쓰고 말면 그냥 이게 성장이 흥미가 별로 있을 수 없어요. 아주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고 되게 좀 문해력이 높고 잘하는 아이는 내가 2줄 썼구나, 5줄 썼구나, 내 생각이 많이 썼구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아이는 괜찮지만,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기 기대와 욕구가 별로 없는 아이는 한 줄 쓰나 여러 줄 쓰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그냥 늘 한 줄, 한 단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해주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학습 활동으로서의 문해력을 기르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후 활동은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각자 자기 생각을 쓰셨는데 그거를 하나 사진을 딱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뭘 얼마나 더 보태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네, 사진을 하나 딱 찍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점심때쯤에서 패들렛에 어제 그 패들렛 올려드렸는데 혹시 그 톡방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쭉 연결해서 그냥 쓰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가 올려볼게요. 그러면서 아까 그 질문을 적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오늘 2학년, 1학년, 2학년 선생님이 많으시네요. 네. 우리 용민쌤은 5학년이고 6학년이고 혜진쌤이 4학년이라 그러셨나요? 2학년? 2학년이 하나, 둘, 셋, 네 분이나 되시네. 와, 2학년 모임을 하면 딱 되겠다. 1학년, 2학년. 정성영 선생님은 3학년에서 6학년이니까 그쵸? 5, 6학년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까 이제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기본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봐요. 제일 기본적으로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듣고 말하기. 또 소리내서 읽기. 소리내서 읽기. 듣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읽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듣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읽는 거는 일단 글자를 알아야 되고 그 글자의 의미도 알아야 되는데 듣는 거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하고 계속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들 듣고 말하는 거는 이미 잘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듣고 말을 하려면 그럼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은 뭘까요? 조용히 시키기. 둘이 얘기할 건데 딸이 하죠. 말할 거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듣기부터 해야 되죠. 그럼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요? 뭐가 있어야 듣죠? 뭘 들을까요? 어떻게 해서 들을까요? 듣는 방법은 뭘까요? 집중. 네. 듣기의 재료가 뭐가 돼야 될까요? 저는 저학년 같으면 주로 그림책 같은 걸 많이 읽혀준다든지. 네, 그렇죠. 들으려면 누군가가 읽어줘야 되죠. 아이들이 들으려면 누가 읽어줘야 돼요? 교사 아니면 친구들. 그렇죠. 누군가는 읽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직 저학년이니까 서로 읽어주기가 안 되면 결국 읽어주는 사람은 교사죠. 집에서는 부모님이고. 그러니까 교사가 읽어주는 것,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책을 가지고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소에 잘 읽어준다. 얼마나 한 번씩? 네. 그럼 몇 학년까지 읽어줘야 될까요? 저는 전체다. 네, 6학년을 작년까지는 6학년 2년을 네네. 6학년도 다 읽어줬어요. 네. 근데 자더라고요. 몇몇 애들이. 근데 걔네가 코로나를 겪었던 애들이라서 이해했어요. 네. 얼마나 힘들까. 어떤 걸 읽어주셨어요? 그림책 읽어주셨어요? 아니면 혹시 그림책이. 저는 그림책. 6학년 애들한테 이게 그림책이라는 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 과학에 4월달에 화성 탐사로 오퍼튜니티를 그 실물 화상기로 읽어줬는데 잘 듣는 애, 그게 좋았던 게 이제 영상도 있어서 애들이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읽어줬는데 그게 의외로 조금 글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림책이지. 글이 많으면 네. 이제 또.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자, 네. 아니요, 잘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6학년 정도 되면 글밥이 좀 많다. 6학년이다. 6학년은 애들이 읽을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이 읽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읽어야 돼.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소리내어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친구가 말하는 거를 듣고 친구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읽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읽기의 목적이 또 뚜렷해야 돼요. 이제 이게 고학년이니까. 저학년들은 읽기의 목적이라는 거는 진짜 내용을 파악하고 사실은 공감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비문학이잖아요. 문학이 아니고 비문학 도서를 읽어주면 그 비문학 도서는 읽기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 읽기에서 정보를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할 과제를 찾아야 되고 그 읽기의 목적이 분명할수록 그 읽기에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춘 읽기 활동과 탐구 활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이 읽기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설계를 조금 달리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은 그럼 읽어주는 거다. 누가 읽어주느냐 하는 거는 이제 맞추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일단은 그래도 제일 먼저 고학년이라도 6학년이라도 처음에 자 이제 3월달 우리 이제 개학해서 선생님들께서 각자 이제 지금 새학년 맞이 막 이제 교사교육과정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올해는 이제 아마 오신 분들은 아이들과 좀 그래도 독서 활동에 조금 관심을 갖고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인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교사가 책을 좀 읽으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함께 읽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읽어주기도 해야 되고 꾸준하게 읽어주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내가 하루에 뭐 일주일에 언제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하고도 이제 조금 맞추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제 제가 어제는 우리 반이라는 그림책하고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이런 그림책을 제가 그 그림책 들어가기 전에 요거만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저도 뭐 완벽하게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죠. 저도 제가 아는 만큼 이제 선생님들께 나누어 드리는데 저는 제가 이제 공부를 막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갖게 된 생각이 깊이 읽기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깊이 읽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아요. 공감도 잘 안 돼요. 몰입도 잘 안 돼요. 그럼 깊이 읽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그림책, 좋은 텍스트, 아이들과 연결된 텍스트,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 혜진쌤도 그런 말씀 약간 하셨던 것 같은데 1번, 2번, 3번은 학령의 그 독해력 수준에 따라이지만 1번 그림책은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1, 2학년들 아이들과 너무 깊이 있게 슬로우 리딩이나 그 줄글책이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2번에 말한 온책은 줄글책을 조금 뜻합니다. 그림책은 당연히 모든 것들은 제가 일단은 온책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6학년이라 할지라도 아이들과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림책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책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을 진단할 수 있고 또 조금 그래도 텍스트가 짧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공감 대화를 나눈다고 했는데 책 대화입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시작하게 된 것도 책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책으로 깊게 읽기인데 이거는 그림책이든 줄글책이든 상관없는데 그림책은 그래도 조금 좀 짧기 때문에 괜찮지만 줄글책을 온책으로 읽기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 들어오기 전에는 특별히 의지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때만 해도 뭐 애들한테 책을 다 사주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주로 읽어주셨죠. 물론 뭐 조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한 몇 권 정도만 모두면 몇 권 정도만 복본을 사서 같이 읽기도 했지만 아무튼 읽으면서 선생님이 읽어주시면서 깊게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도 깊게 읽기란 뭘까요?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는 거 딱 들으니까 깊게 읽기란 어떤 걸까요? 문맥 이해, 그다음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 오, 좋습니다. 네, 그렇죠. 어휘력, 단어 하나까지도.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슬로우 리딩으로 넓고 깊게 읽기까지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권 정도는 그게 그래서 제가 너무 긴 책보다는 좀 짧은 책이라도 좋으니까 한 권 정도는 그렇게 깊고 넓게 읽는 걸 학습 경험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좀 기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생각하는 힘이죠. 생각을 하면 표현하고 싶어 해요. 아이들은. 네, 내가 뭔가 떠올랐어. 막 뭔가 생각이 났어. 그럼 말이든 글이든 표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때 표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하고자 하는 게 훨씬 더 좀 쉬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표현할 때 문장으로 멋지게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단어 하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신체로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는 그래서 뭐 나중에는 그림이든 글이든 혹은 음악이든 노래든 뭐든지 표현해도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문해력도요, 선생님. 제가 여기에 공감 적어놨잖아요. 공감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단순한 뜻이 아니라 내가 그걸 깊이 있게 그 입장이 되어서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르겠는데 진짜 몰라서가 아니고요. 거기에 공감이 안 되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을 때 그 모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그 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난 모르겠다. 그렇게 표현할 때 있거든요. 그거는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문해력을 기르실 때 단순히 뜻에 초점을 맞추시면 망해요. 공감하도록 하셔야 이게 조화가 되면서 균형 있게 제대로 사고할 수 있어요. 진짜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도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공감하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 나가면서 공감하도록 자꾸 질문하시고 생각하도록 활동을 이끌어 가시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고, 그럴 때 몰입합니다. 그럴 때 내가 공감했는데 몰입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냥 그렇구나. 이거는 공감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되려면 그 아이와 읽고 있는 사람과 이 책과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교사가 질문이 됐든 과제가 됐든 읽기의 목적을 생각해보든 뭐라도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선생님들은 읽기를 하시면서 읽어주시면서 어떤 것에 좀 치중하고 집중하셨을까요? 어떠셨어요? 공감이라기보다 애들이 저희는 온작품으로 이야기글을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생각보다 뭐 인물에 대한 공감은 많이 안 다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그렇죠. 놀아면 됐을 것 같아. 그렇죠. 이제 그것들을 같이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든 아이들마다 또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다양한 우리 알고 있는 독서 토론, 책 대화, 이야기식 독서 토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거기에 딱 꽂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신 거 이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거를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아이들이 꽂히는 거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그걸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그런 반응을 수용해주고 우리가 해야 할 아니면 아주 중요한 이 부분도 같이 이야기 다뤄볼까? 이렇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세 개를 저는 놓치지 않고 같이 하시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뭐 문해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그냥 넘어가서 그림책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 그림책 읽어보셨나요? 네, 발레리나 벨린다. 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래도 같이 읽어볼게요. 사실은 그림책은 제일 좋은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직접 이거 책을 여기 있었나? 제일 좋은 건 선생님이 직접 책을 들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멀고 안 보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글자는 안 보여도 돼요. 선생님이 읽어주니까 너희들은 들으면 돼. 그림을 봐. 네, 그럼 되거든요. 저는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그럴 때는 이제 여태까지는 사실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저도 책을 안 읽어주고 이렇게 우리 학교는 또 TV도 되게 크죠. 네. 저쪽 학교에 코로나 첫 해 1년 있었고 둘째, 셋째를 여기서 있었는데 여기 이 학교에 와서 좋았던 점은 TV가 커서 되게 좋긴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볼 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줄 수 있고 네, 이러니까 되게 좋은 점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좋은 건 책을 직접 넘겨가면서 읽어주셔야 좋아요. 이렇게 얘들아 책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온 작품인 거예요. 이거는 보여주긴 하지만 실제로 온 작품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잖아요. 책을 직접 보여주면서 줄글책도 마찬가지예요. 줄글책도 선생님이 그냥 책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몇 쪽 그래 같이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그게 책을 들고 하는 이게 책 읽기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북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거는 나의 편리성을 위한 거예요. 실물 화상기로 보여주는 건요? 그건 그래도 괜찮죠.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넘겨가는 걸 보여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동에 무거운 책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동의 편리함 또는 시간의 편리함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거는 궁여지책으로 쓰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있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제일 좋은 건 책이 이렇게 생겼어. 책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을 도서관에 가서 선생님 도서관에 있어요? 물어보고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반에 몇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게 파급의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자, 그림책은 사실 여기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딱 넘기면 여기가 앞면지인데 어떤 그림책은 옛날에 나온 그림책들은 대부분 그냥 색깔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컬러가 이 책의 주제와 연결되는 컬러입니다. 뭐와 연결되나요? 네. 색깔이 연결되죠. 그래서 다 모든 책들은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주인공의 얼굴과 이게 벌써 여기서부터 그림이 뭔가 시작되죠. 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스토리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이 안에 있는 책 내용과 연결되는 거고요. 어떤 거는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는 가능하면 여기서부터 책을 하나하나 다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는 얘들아 무슨 색깔이야? 뭐와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사실은 그림책이든 줄글책이든 뭐든 책 표지 읽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자,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저는 사실은 이렇게 뒷표지까지는 잘 안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번에 그래도 뒤에 뭐 설명이 없어서 네, 약간 주제나 정답 같은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표지의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 이제 표지 읽기예요. 표지 읽기.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는 유의하실 점이 뭐도 읽어야 된다? 그림도 읽어야 된다. 그림은 보는 게 아니고 읽기 소재입니다. 읽기 재료예요. 그게 리터러시죠. 요즘에 선생님 미디어 리터러시 말씀하시는데 미디어 리터러시의 가장 기본이 뭔 줄 아세요? 그림이에요. 그림을 볼 줄 알아야 영상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국어과에 보시면 미디어 리터러시로 나오는 게 만화,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애니메이션하고 이게 장면마다 그림을 볼 줄 모르는데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또 그림은 또 좀 달라요. 물론 영상하고 그림은 좀 다르죠. 근데 그림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아요. 그러면 더 몰입하게 됩니다. 글자만 읽어주시면 망합니다. 그림책은 글자가 아닌 그림이 주입니다. 그걸 글로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글자 없는 그림책들도 많거든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일단 표지를 보실 때는 여기에는 제가 지금 제목을 그대로 다 해놨지만 사실 이렇게 제목을 가리실 수도 있어요. 굳이 뭐 이거는 굳이 안 가려도 애들이 발레리나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또 보이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실게요. 보이는 것만. 네. 발이 진짜 크네요. 발이 크다. 네. 자신만만. 자신만만하다. 표정에서 읽으셨네요. 네. 또 보이는 거. 분홍색 공연복을 입고 있는 네. 분홍색 발레복을 입고 있어요. 네. 팔다리가 길어요. 팔다리가 길어 보여요. 네. 또 보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느껴지시는 것도 좋아요. 치마가 꽃 같아요. 꽃처럼 느껴진다. 뒷표지도 함께 보나요? 네네.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발레를 좋아하나 봐요. 좋아하나 봐요. 마음껏 느끼고 있어요.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요. 자,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질문. 쟤는 몇 살일까? 몇 살일까? 표정은 어떨까? 표정은 어떤가? 표정이 보여요. 그럼 어떤 감정일까? 이 표정을 보니 어떤 감정일까요? 느껴지시는 대로 찾으시면 되죠. 뿌듯함, 뿌듯하다, 행복하다, 만족스러워. 만족스럽다, 신난다, 즐겁다, 행복하다, 뭐 이런 거 그쵸? 혼자 있는 건가? 혼자 있을까? 혼자 동무대인가? 네. 또 질문 만들기를 교사는 잘해야 됩니다. 꽃을 발이- 왜 안고 있을까? 네. 발이 왜 저렇게 발이 여기서 이렇게 발이 왜 저렇게 클까? 또 좋아요. 또 발과 관련된 질문 또 만들어 보세요. 발이 큰데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을까? 발이 큰데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거보다 또 그 질문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질문은 뭘까요? 발이 크게 그렸을까? 예? 발을 왜 저렇게 발이 크게 왜 그렸을까? 저렇게 클까? 아이들 바로 나옵니다. 발이 몇 센치일까? 네. 그 사실적인 질문 제일 기본적으로 그죠? 와, 발이 도대체 몇 센치지? 몇 정도 되어 보이시나요? 280. 몇 정도 되어야 우리가 크다 이런 게 될까요? 300? 야, 300 정도 돼야지. 300. 280에서 300 정도. 예, 아마 남자도 사실 그쵸. 예. 보통 270 아니죠? 남자 270이 보통이죠. 그렇죠. 우리 보통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다. 보통 이런 거. 네, 그렇죠. 자, 그런 또 잣대를 넘어다 이렇게. 예. 투자할 때 사는 신발이 270 아닌가? 키는 얼마 정도일까요? 질문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키는
나이가 길까 네. 짧을까? 그쵸. 네. 아까 몇 살이라고 얘기했고 발레는 얼마나 배웠을까? 네. 여기는 공연장일까? 대회일까? 그쵸. 여러 가지들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네. 여자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아주 리나. 네. 요즘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쵸. 질문들을 끊임없이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읽기 전에 선생님 내용을 바로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들어갔잖아. 그러면 흥미도가 그만큼 몰입도가 올라오지 않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막 만들어 보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잖아요. 이때 벌써 몰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기가 생각했던 내가 아까 저 질문했는데 이러네. 그 질문들 중에 답이 있을지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네. 자, 연습. 방금도 제가 몇 가지 질문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들을 먼저 쏟아낼 때 교사는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질문 만들기를 시키면 좋을까요? 방금은 우리가 그냥 말했어요. 교실에서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도 괜찮을까요? 저 포스트 다 적어요. 네. 처음에는 말로 하세요. 맨 처음 이런 거 시작할 때 말하잖아요. 선생님이 적어줘.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발 크기,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남자냐 여자냐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4, 5, 6, 7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적어도 저는 10개 이상 20개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끼리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질문들을 가지고 답이 없어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 그냥 관심이에요. 호기심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여기에 대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게 이 안에 내용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떤 거는 짐작하고 어떤 거는 그냥 그러려니 어떤 건 답을 찾고 선생님은 이미 읽어봐서 답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만드시고 나서 하시는 내용이 내용에 대한 상상입니다. 예측하는 거죠. 유추, 상상. 유추는 약간 근거가 있는 상상이에요. 네. 상상은 그냥 진짜 그야말로 내 맘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상상해봐. 어떤 내용일까요? 선생님 어떤 내용일까요? 뭔가 발레를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발레를 좋아해서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 아닐까? 그럴 소리 같다. 또 자, 아까 남자냐 여자냐 만약에 저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또 약간 상상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상상을 일단 해야 돼. 그건 답을 못 해도 돼요. 일단은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역할은 자꾸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질문을 먼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보이는 대로 만들어 놓고 상상을 하는 것과 그냥 얘들아 이거 어떤 내용일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고는 분명히 단계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유추라고 하는 거는 약간 논리적인 맥락이 있는 그러면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데 좀 이 앞에 이 표지 이 친구의 표정 벨린다가 아마도 이름인가? 이 친구 같나? 그래 보이는데 이 친구의 이런 모습을 보니 이게 책의 처음 부분일까? 마지막 부분일까? 그러면 한번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생각해 보면서 어떤 내용일지 한번 생각해 볼래? 유추하는 거죠. 근거 있게. 내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 아마 이 책을 이게 첫 장면이어서
여기서부터 뭔가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맞았어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거 맞았어 이러버리면 그냥 이건 게임 끝이에요. 더 이상 흥미가 없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너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냥 인정만 하시면 돼요. 너 그렇게 생각했구나. 야, 그럴듯하네. 그럴듯하네. 그럼 또 어떤 친구는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온갖 역견을 딛고 이게 마지막 장면. 그래서 너무 행복할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너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냥 다 인정. 너무 이상한 것만 빼고 진짜 막 앞에 선생님 왜냐면 유추라고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해라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뭐 앞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거 빼고는 다 일단 그럴 수도 있겠네. 와 그렇게 되면 되게 재밌겠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 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사실은 저는 읽기 전 이 활동이 이 책을 잘 읽어 나갈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그렇게 해왔어요. 실제로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동기를 쫙 이렇게 해놓고 가야 그래야 애들도 여기 들어오는데 그냥 이제 내가 막 좋은 책이다 이러면서 내 마음으로만 좋은 책이니까 애들한테 읽어줘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읽기를 시작하고 나면 애들이 몇 사람은 좋아하는 애들만 보고 몇 명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읽어주는 나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그림책 읽어주려는데 왜 안 봐? 같이 봐야지. 지금 이게 수업이니 막 이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빠져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빼먹으면. 자,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 책이 이래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안 보여요. 저기 뒤에 글자는 선생님이 읽어줄 거니까 너희들은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그려 그 장면들을.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멀리서도 대신에 선생님 근데 저도 그림을 좀 더 크게 보고 싶어요. 그럼 나와.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교사가 제가 여기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요 앞에 줄부터 앉잖아요. 그럼 이 앞에 줄 애들은 여기 각도가 있으니까 선생님 쪽을 향해서 돌려 앉으면 되고 저 뒤에 앞에 두 줄은 자기 자리에서 보고 셋째, 넷째 줄 애들은 요 앞에 나와서 분단과 분단 사이 복도는 아니면 요 앞에 앉으라 그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냥 여기 딱 앉으면 요 앞에도 앉죠. 그리고 저 요까지 보이시거든요. 저기 정성경 선생님이 있는 그 정도 자리까지는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애들만 앞으로 나와서 보면 돼. 제가 이렇게 만약에 바닥에 애들이 앉았으면 저도 의자에 앉아서 읽어주면 좋고요. 굳이 바닥에 안 앉고 애들이 의자 갖고 나와서 그 옆에 이렇게 앉으면 저도 조금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 게 눈높이에 좀 더 맞더라고요. 자, 발레리나 벨린다의 속표지입니다.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읽으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후루룩 읽으셔도 괜찮아요. 원래 저는 깊이 읽기, 꼼꼼히 읽기를 좋아하지만 혹시 이제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힘드니까 처음에는 그냥 읽어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질문을 조금씩은 합니다. 이제 읽기는 합니다. 읽기는. 요게 이제 속표지입니다. 그럼 속표지에 보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빼꼼 쳐다보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표지에 있던 애예요. 표지에 있던 아이. 그쵸? 벨린다. 근데 얘는 지금 뭐 하는 장면일까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등장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망설이고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왔나 보고 있거나, 그쵸? 그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또 막 이야기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일까요? 무대일 것 같아요. 무대.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매우 큰 거. 아주 큰. 우리 주변에 이런 큰 극장 나 가본 적 있나요? 네. 어디 가보셨나요? 경남 문화예술. 네. 경남 문화예술회관은 진주에 있어. 그거. 김해. 김해. 예, 문화. 시민 뭐지?
공연장. 네. 네, 김해. 네, 문화, 거기가 김해 예술의 전당인가. 예술을 뭐 해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거기.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시면서 그냥 요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아이들, 아까 우리 여기 선생님 배경 지식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왔다 갔다 연결 짓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가본 적 있어? 우리 주변에는 어디쯤 있을까? 네, 있을 거거든요. 그럼 뭐 못 가봤으면 못 가본 대로 그럼 한번 다음에 가보면 좋겠다. 너희들도 이런 곳에서 서면 어떨 것 같아? 얘 지금 기분이 어때? 어떨 것 같아? 막 이렇게. 그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 자체가 읽어주면서 그냥 글자 벨린다라는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벨린다는 춤추기를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가시기보다 하나하나 한 문장씩 그래도 일단은 호흡을 조금 주고 생각할 시간을 약간 갖는 거죠. 더 깊이 읽기는 그 다음에 또 하셔도 되고. 자, 벨린다라는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네, 발레리나의 모습인데 좀 어떤 게 눈에 띄나요? 발이 크네요. 네, 발이 아주 큽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아이들 중에는 있을 거예요. 발레 배운 적 있나요? 네. 없다면 나중에는 아이들과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좋아요. 네.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막 이러면서. 네. 오, 저런 거구나. 자, 이 발레리나는 발이 굉장히 클 것 같네요.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자, 벨린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벨린다는 춤추기를 좋아했어요. 날마다 발레 학원에 나가서 여기 발레 학원 열심히 연습했지요. 벨린다는 사뿐사뿐 우아하게 춤을 추었어요. 저는 손으로 짚어줘요. 그림을 짚어줘요. 네. 만약에 우리 이 아이가 글자를 익혀야 되더라도 사뿐사뿐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짚어줘요. 그러면 글자와 그림을 연결시켜서 글자가 이런 글자구나 되는 거죠. 자, 벨린다는 우아하게 춤을 췄는데 어떻게 우아하게 췄다고? 사뿐사뿐. 네. 사뿐사뿐 우아하게 춤추는 것 같아? 그쵸? 막 그런 거지.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벨린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왼발과 오른발이니까 문제가 둘이었어요. 글자가 좀 크지요. 네. 이런 그림책들은 되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눈에 탁 띄게 합니다. 어째서 문제가 둘일까요? 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왼발, 오른발이니까 문제가 둘이었어요. 이걸 직관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시 제가 질문했죠. 네. 왜 문제가 둘이야? 바로 앞에 있는 요 내용이 힌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못 찾아내는 거죠. 왼발과 오른발이니까 문제가 둘이었어요. 아, 발과 관련된 거구나. 이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거를 같이 찾아주셔야 돼요. 그냥 글자만 읽어주는 거는 물론 그래도 되지만 내가 좀 더 아이들로 하여금 문해력을 길러주고 생각하게끔 내용을 파악하게끔 해주겠다면 이런 문장을 해석할 줄 알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지. 네, 문장을 읽는 방법을 애들이 모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일까요? 왼발과 오른발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뭘까요? 발이 크다. 커서? 커서 큰 게 뭐가 문제지 근데? 동작이 어려운가? 동작이 문제인가? 자, 한번 볼게요. 사실 벨린다의 발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발레리나를 뽑는 심사에서 문제가 된 거죠. 진짜 가시죠? 자, 이제 얘가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거는 약간 자신감이 없어서인 거죠. 심사위원들이 벨린다의 발을 보고 소리쳤어요. 표정 보세요. 놀랐어. 끔찍하네. 끔찍해. 네. 이렇게 뭔가 못 볼 걸 본. 혐오감을 드러내고. 다 같이 이런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시작. 뭐야? 지어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잠깐 서봐요.
표정들이. 심사위원이 포스터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런 발이 보트만 하고 보트만 하고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두개 합치면 1m 그쵸. 보트 요 정도. 보트 여기서 보트 배 이걸 말하는 거니까 아이들과 또 얘기해 보실 수 있게. 유명한 비평가인 조지 선생님도 말했어요. 꼭 오리발 같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발은 어떤 거예요? 수영할 그렇죠. 수영할 때 이거 그런 아주 넓은. 달래 잡지에 글을 쓰는 위누나 선생님은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만 저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고개만 저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분으로 고개를 내젓을까요? 볼 필요도 없지. 아이고. 이거를 선생님 그냥 글자만 읽어주시는 것과 이런 동작들, 표정들을 함께 하시면서 읽어주시잖아요. 해보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훨씬 더 여기에 공감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을 하셔야 좋아요. 벨린다는 춤을 춰보지도 못했어요. 벨린다가 지금 여기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쵸. 춤을 춰보지도 못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볼 것도 없네. 볼 것도 없네. 탈락. 돌아가세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했었으니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돌아가세요. 그렇게 큰 발로는 절대로 발리네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인사하고 시작하려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벨린다의 표정이 어땠을지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돌아가세요. 그런 발로는 발레리나 될 수 없어요. 절망, 그쵸. 신상. 황당. 혹시 나도 뭔가 이렇게 뭘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못하도록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험 치러 왔는데 늦게 가서 들어가신 수 있어요. 그러고 돌아왔죠. 진짜. 혹시 또 있으신 분? 한국사 시험 했던 거. 안타깝다. 예전에 이제 자료전 해가지고 이제 경남에서 1등을 했어요. 우와, 전국대회. 기분이 좋아서 전국을 딱 갔는데 선생님 어머나, 고개를 내줬네. 그때부터 이제 말이 딱 막혀요. 어떡해. 아무것도 이제 안 되는 약간 이런 느낌. 뭐 어차피 전국 갔으니까 상관없는데 거기에 대한 너무 이 노력이나 이런 거를 아예 하나도 없이 그냥 꿀떡 다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당황스럽고. 그때 선생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당황스럽고 위축되고. 같이 갔던 동료가 대통령을 받아서 더 배 아팠어요. 아유 진짜 더 진짜 속상하셨겠다. 아유 그래요. 진짜 말씀만 들어도 제가 아유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도 그 아내도 선생님 잘 지금. 그래서 혹시 어디 심사를 가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 학교 채용을 하기 위해서 할 때 정말 말을 조심하고 꼼꼼하게 대해야 되고 이런. 맞아요. 기본적인 그게 배려죠. 그래서 너무 나는 공정하게 한다고 딱 이렇게 그거는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학생들 공정도 아니다. 그쵸. 보장하자. 그건 더 그렇고. 워낙 많이 심사를 하니까. 그렇죠. 좋겠다. 네. 아무튼 그쵸. 이제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좌절하고 기분이 안 좋은 일인지 분명히 충분히 공감이 가겠죠, 그렇죠? 벨린다는 한참 동안 슬픔에 빠졌어요. 자, 그거 읽을 때 제가 이거 팁 이야기할게요. 방금 우리가 이제 그냥 아이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는 상태에서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막 애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려고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만. 시켜요. 네. 다. 그러면 인원이 적으면 괜찮은데 인원이 너무 많아. 그럴 때는 옆에 짝끼리 친구끼리 이야기해봐. 비슷해. 그냥 다
한두 명, 맞아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손을 한두 명 드는데 갑자기 애들이 확 그 한두 명 이야기 들으면 확 떠올라서 자기도 막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다음 진행하고 싶은데 안 되죠. 그럴 땐 그냥 내려놓으시고 왜 더 할 얘기가 많아? 그러면 다 들어보고 싶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옆에 친구들끼리 서로 한번 이야기 나눠봐봐. 선생님이 1분 시간 줄게요.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럼 막 애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시작하자. 친구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맞아요. 대신 말아요. 자, 방금 이야기했는데 어때? 나와 친구의 경험이 서로 비슷했니? 그러면 비슷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친구도 있고 또 친구의 경험이 또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준. 저는 그거부터 물어요. 비슷했는지 혹은 서로 달랐는지. 그럼 비슷한 아이들끼리는 어떤 이야기들이었는데 물어보면 또 다르면 어떻게 달랐는데 그렇게 조금씩 확인을 하면 맞아 우리도 비슷했어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시간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진행만 하면 흥미가 떨어지죠 또. 왜냐면 자기가 없으니까. 내가 그 안에 존재해야 하지 않으니까 에이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막 뭐가 이제 아이들끼리 약간 왈가왈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거는 우리 여기다가 적어놓고 나중에 우리 따로 토론해보자 이러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여기서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약간 팁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자, 이제 저는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벨린다는 한참 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발만 올라와 있죠. 발이 너무 커가지고. 보통 우리가 욕조에 이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을 텐데 발도 아주 길게 올라와져 있습니다. 벨린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도 1시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뭘 이야기 나눌까요? 저기 떨어지는 게 눈물. 네, 한참 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네, 벨린다는 목욕하면서 자기의 기분을 달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자기의 기분을 표현하거나 달래나요? 네. 밖에 나가죠. 밖에 나간다. 배를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럴 때 생각해 볼 시간을 줘야 돼요. 해보면 되게 좋아요. 그게 만약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나중에 따로 깊이 있게 할 시간이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이라도 어떻게 했지? 나 어떻게 하지? 평소에 너희들 어떻게 해? 의외로 애들은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책 말고도 이런 치킨 마스크나 난 내가 좋아나 여러 책들에서 자기의 그 슬픈 감정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때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표현할지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저는 그걸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 주인공은 이렇게 하네? 너희들은 어떻게 하니?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러면 어떤 아이는 그냥 핸드폰에 이런 애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나가서 이런 아이들도 있고 집에 가만히 자기 침대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요때 이게 진짜 성향이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안에 공간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게 없는. 근데 좀 외향적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안 어울려도 밖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나의 기분을 달래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자, 나는 안으로 들어간다. 네, 3분. 난 밖으로 나간다. 선생님은 고민 이러실 때도 있고 안으로 들어간다의 의미가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해도 괜찮아요. 누군가가 필요한 건 저는 주로 청소를 하거든요. 네. 그냥 마음 정리하면서 구석구석.
그래서 제가 청소하고 있으면 아 화났구나. 가족들은 이제 그래서 말 없이 청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외향적인데. 무서운데. 네, 근데 외향적인데 그렇다 하면은 좀 마음이 근데 말로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외향적이다 보니까 말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느 순간 또 입을 닫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가나? 근데 나 안 나가는데 이러면서. 네. 그것도 일종의 내향적인 거죠. 네. 외부로 밖으로 나가서 분위기를 전하는. 근데 이제 그거를 적절하게 하시는 게 방금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그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그런 것들을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환경을 나는 만들고자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그런 편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근데 이제 화가 났을 때와 슬픔에 잠겼을 때는 또 좀 다르긴 해요. 네, 화난 감정은 또 약간은 나의 카타르시스를 뭐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이거를 정리하는 것과 슬픔에 잠겼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화가 나는 거는 업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확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서 이거를 다운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슬픔에 잠겼다라는 거는 옆에 누가 있어도 내 마음이 확 다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 차원에서 사실은 다른 거죠. 네, 슬픈 것과 화가 다른 거는. 슬픈 거는 그야말로 내가 완전히 다운이 되어서 에너지가 완전히, 그래서 그때는 나의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시면서 에너지를 올려야 되는 거고, 화가 난 이 상태는 오히려 에너지를 좀 내려야 되는 거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너무 길다 싶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또 다른 책에서 또 감정을 다룰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자, 벨린다는 생각했어요. 심사위원 선생님들 말이 맞을 거야. 발레리나가 되기에는 발이 너무 큰가 봐. 이때는 저는 아이들 보고 읽어라. 이 앞에 있는 책. 심사위원 선생님들 말이 맞을 거야. 발레리나가 되기에는 발이 너무 큰가 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자포 자기. 그 스스로를 그냥 우리도 이럴 때 있다, 그쵸?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이게 이제 자기를 더 이상 막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되고 이러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벨린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벗어. 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상상하는 질문, 그 다음 장면을 상상하는 질문을 던지시면 좋아요. 발이 너무 큰가 봐. 그래서 벨린다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생각하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쇼핑을 갔어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발레를 계속 했을까? 발레리나가 되기에는 발이 너무 큰가 봐. 그냥 발레 포기해야겠어. 실제로 발레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춤을 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발레를 그만두었으니 앞으로 할 일을 찾아야 했어요. 프레드 식당. 악단 연주 곧 개시 사람 구하. 저는 이걸 읽어줘요. 네, 발레복을 이제 그냥 딱 걸어놓고 일반 옷 입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신발이 크긴 커요. 네, 그렇죠. 되게 눈에 띄는 색깔입니다. 또. 자, 식당에 이제 춤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지요. 벨린다는 일자리를 찾고 찾은 끝에 프레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됐을까요? 서빙을 하지 않았어요. 서빙. 네. 요리? 서빙. 네. 손님들은 벨린다를 좋아했어요. 서빙이네요. 벨린다는 사뿐사뿐 걷고 빨랐거든요. 사뿐사뿐 걷는 게 어떤 거예요? 아까 사뿐사뿐 우아하게 춤을 춘다고 했는데, 네, 사뿐사뿐 걷는 거. 아이들한테는 일어나서 해보라고. 사뿐사뿐 걷는 게 뭐야? 이거는 사뿐사뿐 걷는 걸까요?
그러면 소리가 나야 되나 안 나야 되나? 예. 애들이 짐작하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발끝으로 거의 그쵸. 이렇게 걸으면 사실 소리가 잘 안 나겠죠. 프레드도 열심히 일하는 벨린다를 좋아했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벨린다도 프레드와 손님들을 좋아했지만 늘 춤을 추고 싶었어요. 여기 보면 이달의 발레라는 잡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제 춤추지 않을 거야 했지만 진짜 포기한 건 아닌 거죠. 마음에서는 이런 게 욕구죠. 나의 목표이고 내가 하고 싶은 꿈이고 이러니까 막 굉장히 고민합니다.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또 막 상상해서 저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런지 한번 볼까? 어느 날 악단이 식당에 왔어요. 그 사람들은 프레드의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어떤 악기가 보이나요? 콘트라베이스, 네. 기타, 콘트라베이스일까 첼로일까 잘 모르겠지만 좀 커 보이니까 아마도 콘트라베이스. 이거는 뭘까요? 기타? 이거는 혹시 아세요? 나팔. 네, 색소폰. 네. 트럼펫인가? 색소폰인가? 찾아봐야죠. 네. 식당이 문을 열기 전에 프레드의 친구들은 발로 장단을 맞추며 흥겹게 연습했어요. 벨린다도 발장단을 맞췄어요. 발장단 맞추는 게 어떤 거예요? 그쵸? 네. 막 이렇게. 그리고 이어서 악단이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자 벨린다는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와, 이렇게 점프, 이 공간이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점프가 아니더라도 그냥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라도 발레리나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표정 한번 보세요. 너무 행복하죠. 음악이 있고 자기가 춤을 출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뭘 할 때 가장 이런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요 최근에 나 뭐 할 때 이렇게 행복했지? 운동할 때. 네. 운동할 때. 자기가 간절하게, 자기도 모르게 간절하게 원하던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게 되었잖아요. 그랬던 게 뭐가 있나요? 최근에 입학식 준비한다고 도와준다고 입학식 그 입간판하고 이제 붙이는 현수막을 디자인하고 있었거든요. 그 신무원 선생님한테 맡겼더니 이제 업장을 차려도 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뿌듯함. 그쵸. 나를 인정받았을 네, 때 느끼는 그 뿌듯함. 또 여기 벨린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그 즐거움에 빠져드는 그 즐거움, 행복감이다. 그쵸?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걸 막 이야기를 하면 이 행복감이 확 아이들 느껴지면서 올라가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되겠죠. 악단은 날마다 와서 연주를 했고 벨린다는 손님이 오기 전까지 음악에 맞춰 춤을 췄어요. 연습할 때. 그쵸? 그러던 어느 날 프레드가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춰달라고 부탁했어요. 벨린다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네. 손님들은 벨린다의 춤에 반해버렸어요. 발레복을 입었어요. 다시 봤네. 그쵸? 손님들이 친구들에게 벨린다의 춤 이야기를 하자 다음날 그 친구들이 프레드 식당에 찾아왔어요. 친구들도 벨린다의 춤에 반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점 말줄임표. 손님 엄청 많아졌어요. 네.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곧 프레드 식당에는 벨린다의 춤을 보려고 날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와, 저거 봐봐 막 이러면서. 그쵸? 손님들의 표정이 다들 그냥 와 막 이런 그런 거.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런 공연을 보신 적 있나요? 와 막 이런 공연. 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TV도 좋아요. 조카가 발레 그 학원에서 연주회를 열어서 보러 갔어요. 좋으셨겠다. 그 공연장이에요? 아니면? 그 한빛도서관에 있는 공연장을 갔어요. 그러면 뭐 그래도 네. 괜찮았겠다, 그쵸? 꽤 계속 또 막 이런 공연들이 있었을 테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영화. 좋아요. 예. 뭔가 사실 이 감상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중이 있어요. 공감과 존중. 뭐 별론데 뭐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이 감상이 되겠습니까? 감상하는 태도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상을 한다는 건 그리고 이제 그 감상에서 내가 그걸 막 즐겁게 막 환호하고 막 박수 쳐주고 이거는 존중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있으니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이런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되게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온전하게 감상을 즐기기 힘드시겠죠. 그렇게 내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와, 멋지다라고 그랬던 게 뭐가 있을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런 질문들은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생각하게끔 하는 질문들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질문을 하실 수 있느냐에 따라 이 책 한 권이 그냥 빌린다가 그러하더라도 될 수 있고, 와 이렇게 우리 나를 생각하고 저 책 보면서 나 진짜 뭔가를 많이 느꼈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의 가치를 더 새롭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주는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글자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생각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자, 물론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는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남들 앞에서 뭔가 내가 잘하는 거를 표현하고 그래서 박수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랬던 적이 있다면 아니면 지금도 뭐 떠오르는 거 있나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단체로 하는 공연에 주로 네네네. 옛날에.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는 가야금이나 이런 사물놀이나 이런 대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사람이 적어서 다 나갔거든요. 그때 떨리는 거. 그렇죠. 네. 선생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혜진 쌤은 혹시 경험이요? 네. 해보고 싶은 뭐 해보고 싶은 것도 좋고 옛날에 했던 것도 좋고. 저는 요즘에 수영 배우는데 너무 안 돼서 너도 저렇게 해보자. 그렇죠. 와 잘한다 이런 네, 박수와 환호를 받고 싶다 그렇죠. 네, 맞네요. 누구나가 다 우리 인정의 욕구가 있으니까. 윤민 쌤은 혹시 떠오른 거 있어요? 네, 저도 배구를 배우고 있는데 잘하고 싶네. 그죠. 잘하고 싶다. 와 윤민 쌤 너무 오늘 멋졌어요. 막 이런 거. 호창 쌤은 어떠세요? 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별로 없다. 이미 난 잘하고 있으니까. 무대 별로 안 좋아하시고. 내가 안 좋아하는 건 또 아예 안 하고 좋아하는 건 하고 이러니까. 네네네. 좋아하는 거. 네. 뭔가 찾으시면 또 있으실 거예요. 호정국 쌤은 있으신가요? 보통 그런 것 같은데 외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외국어. 그쵸. 저희 이번에 러시아에서 재취업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 주재원으로 가 있던 각 회사들이 주재원들이 전부 다 입국 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복귀 조치가 되면서 안 올 거라고 작년에 취업자 면제 처리를 했던 아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왔는데 얘는 거기서 태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아포스티브 협약을 받은 학교라서 학력 인정은 되는데 학기제가 달라가지고 9월 학기제여서 2학년 올라가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학력은 이제 학교에서 인증평가위원회에서 부모가 원하니까 같은 또래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2학년에 올라가야 수준을 되는데 파악해야 되니까 한 학기밖에 안 하는 아이니까 이제 저희가 3RS 가지고 6학년에 들어가는 애, 2학년 안에 들어가는 애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다문화 아이들도 있고 조금 외국어에 우리나라 이제 너무나 다문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한국말만 고집하지만 저는 또 국어를 전공하고 대학원도 하니까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좀 불신하고 영어에 막 이렇게 몰입하는 것을 좀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소통의 측면에서 상대의 맞아요. 언어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어를 한 3년씩 끊어가지고 조금 몰입을 하면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베트남도 있고 저희가 조금 많이 있거든요. 다만 필리핀이 제일 많고 베트남, 러시아, 작년에 왔던 애들 스웨덴. 진짜 많아. 스웨덴까지도. 왜냐하면 이 애들이 이제 농촌 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국제 결혼 케이스들도 많고 엄마들이 외국인인 거예요. 그 아빠는 한국인.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외국어를 좀 잘해보고 싶어요. 뭐 모르시니까 그거 생각도 없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외국어를 잘해보고 싶어요. 또 이미 또 뭐 잘하시는 게 워낙 많으시니까 김선수 쌤은 어떠세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참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요즘에는 조금 선생님들하고 어떤 우리 전문성이라든지 집단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빨 좀 선해 이런 느낌이 들게끔 내공을 지금도 충분하신데 내공을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정성현 선생님은 올해 영어 전담이니까 원어민 선생님하고 작년에 전담을 맡았던 선생님이 정말 썰라썰라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 공부를 여름방학 때부터 아침마다 했거든요. 나는 혼자서 했는데 대단하시다. 그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충분히. 막상 다가오면은 지금 단어만 나열하지 않을까? 그거라도 바디랭귀지로 다 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어민 선생님도 새로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 새로 오시면 또 좀 좋겠다. 그렇다 그쵸. 네네. 잘해내실 거예요. 네. 네, 우리 맹윤경 선생님은? 저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저거 하고 싶었었지 않아도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은 게 선생님 얘기가 그렇지. 근데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제가 행복학교에 있다가 이제 이번에 새로 일반 학교로 이제 옮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업무부장을 맡게 됐는데 그 업무를 제가 이제 이제껏 했던 업무부장에서 유일하게 걔만 안 했었거든요. 과학정보부장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해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혹시 발레를 배워보신 적 있냐고 하셨을 때 저는 이제 과가 체육과라서 동아리가 무용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쟤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쟤 왜 발끝이 눕혀져 있지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춤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업무 파악이. 네네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죠? 네, 이거 작년에서 이제 올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요즘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뭘 잘해보고 싶지, 뭘로 나는 좀 인정받고 싶지. 그런 것들도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도 좀 해주고 아이들끼리 그거는 이제 반드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포스트잇이든 공책이든 하나 써보고 나 이거를 올해 나의 목표로 해서 잘하기 위한 방법도 생각해보고 막 격려해주고 이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벨린다의 소문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벨린다의 소문은 마침내 그랜드 메트로폴리탄 발레 단장의 귀에 들어갔어요. 단장은 애들은 메트로폴리탄이 뭔지 모르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그랜드 메트로폴리탄 이거는 뭐 가장 큰 아주 큰 그 극장이죠. 공연장에. 단장이 뭘까요? 단장은 친구의 친구에게 꼭 가보라는 말을 듣고 프레드 식당에 들렀어요. 단장, 발레 단장. 단장은 거기에 대표이죠. 벨린다가 춤을 추자 단장은 감탄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지요.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네, 상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장면을.
얼마나 감동했으면 눈물까지 흘렸을까. 여기 눈물 막 이렇게 그렇죠. 사실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외국은 뭐 이 식당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식당에서 그 앞에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큰 식당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뭐 많이는 없지만 몇 개 있겠죠. 단장이 소리쳤어요. 그랜드 메트로폴리탄 홀에서 춤을 춰주십시오. 약속해 주시겠지요? 네, 벨린다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손님들도 박수를 쳤어요. 혹시 박수 쳐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아까 여기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프레드가 우리 식당에서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춰달라고 부탁할 때 벨린다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대답했어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좀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왜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을까요? 꿈이 이루어졌어. 자신감이 생긴 거죠. 꿈이 이루어졌고 자신감이 생긴 더 기뻐. 너무 기쁘고. 그쵸. 그리고 박수를 쳤어요. 우리도 다 같이 한번 박수 칠까요? 뭔가를 이루었을 때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구나. 우리 친구들이 뭔가를 잘했을 때 우리 이렇게 박수 쳐주기 어때요? 좋죠. 박수 쳐주기. 이게 이제 환대하는 거거든요. 벨린다는 그랜드 메트로폴리탄 홀에서 프레드의 친구들이 연주하는 멋진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어요. 정말 즐겁게 춤을 추었답니다. 심사위원들이 소리쳤어요. 아까 그 심사하러 왔던 사람들도 공연을 보러 온 거예요. 훌륭합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한 마리의 새를 보는 것 같아요. 푸른 들판을 달리는 영양 같지 않나요? 영양 아시죠? 네. 애들 모르면 또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벨린다의 발이 크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벨린다의 춤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질문 혹시 없어요?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인지 알았을까? 네, 그죠. 전혀 몰랐을까? 알았어도 발이 크다는 걸 이제 신경이 안 쓰이고 춤만 봤을까? 그죠. 그건 답은 없지만 이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거죠. 답이 없지만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사고력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생략된 부분을 그랬을까? 답은 없어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지도 몰라. 그랬다면 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벨린다는 춤을 추고 또 출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네, 보세요. 완전 이게 프리마돈나의 아주 마지막 멋진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인사. 그죠? 굉장히 행복하고 막 장미꽃도 받고 이 장면이 바로 여기 있는 마지막 이 장면입니다. 어떠신가요? 네. 자, 느끼신 소감을 그냥 간단하게 일단 한번 평점을 매긴다면 몇 점 주고 싶으신가요? 10점 만점에 몇 점? 9.8. 10점. 9.8. 네. 같이 읽어서 10점. 10점. 네. 뭐 이제 우리끼리는 교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이런 이제 평점도 한번 매겨 보는 거예요. 자, 읽고 나니까 어떤 게 떠올랐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다? 사야겠다. 네. 네, 또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책을 읽어주면서 같은 비슷한 계열 책으로 노젓는 신부를 읽었어요. 네, 노젓는 신부. 네. 노젓는 신부랑 이 책을 읽어줘서 애들 반응이 많이 달랐었는데 저도 저렇게 재미있게 읽어줄 걸 하나 아쉬워.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노젓는 신부는 조금 어렵죠. 그림을 보기도 불편해서. 네. 저는 올해 이제 3월 초에 아이들하고 이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생활이나 학습에 대해서 이제 1년을 어떻게 생활할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써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아까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 할 때 행복해 뭐 이런 것처럼 그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활동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죠.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가슴 뭉클하고 또
어떤 시련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이걸 좌절하지 않고 그것 뒤에 올 행복한 것들을 항상 이제 생각해야겠구나. 시련은 변형된 축복. 멋집니다. 그런 생각 들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나 장점, 단점이 또 다른 어떤 이제 도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과 꼭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저 책 사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호창 쌤은 어떠셨어요? 하고 싶은 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알고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애들이 하고 싶은 게 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아이는 다행이고 없으면 찾아야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찾는 활동을. 네. 용민 쌤 어떠셨어요, 책?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꾸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습니다. 네, 혜진 쌤. 저는 용기가 생겨났고요. 아이들이 표현하지 않아도 약간 존경받고 싶고 그럼요. 자기도 잘하고 싶은 게 그렇죠. 있는데 그런 학교 오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비교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내가 친구들과 이제 보면서 비교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표현하지 않지만 좀 그런 용기 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화책을 통해서 이제 뭐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용기 받고 존경받아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격려를 얻는 그런 저 자신에게도 그랬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줄 것 같아요. 이 동화책을 통해서 책 읽기를 하면. 네. 그때 방금 선생님 되게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읽으면서 선생님도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런 게 감동적이었어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게 강요가 아니라 그걸 보고 배우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런 감동을 받으셨구나 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그게 감동의 그 내용들이 약간씩 전염되기도 하거든요. 퍼져나가는 거죠. 공유가 되는 거죠. 네. 아람쌤 어떠세요? 저는 보면서 조카가 자꾸 생각이 발레하는? 공연을 보면서 언니랑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은 인류 발레인 건데 약간 동작 연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무용을 하는 애들은 사실 타고난 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아주 깊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주 평가적인 본인 우리 선생님이니까 약간 그렇지. 쟤는 좀 재능이 있어 보이고 쟤는 좀 이러면서 어쩔 수 없죠.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조카가 나중에 그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계속 하게 될지 근데 저 책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무대 앞에 나가서 예쁘게 보이는 게 좋아서 좋아하는 건지 아직 잘 그럴 모르겠어요. 수도 있죠. 네. 조카 생각이 자꾸 네네네네. 자, 혹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할 거는 지금 이제 잠깐 쉬시고요. 그러면서 뭐 점심 먹을 것도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이거를 할게요. 방금 선생님들이 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방금 막 이야기를 했어. 뭐 20몇 명이 다 들어보면 제일 좋고요. 힘들면 방금 뭐 이야기 몇 명만 하셔도 돼요. 그럼 뭐 생각하겠죠. 자, 그걸 방금 너희들이 말하고 생각한 걸 날아가지 않도록 적어볼게. 딱 그 한 문장. 그럼 적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그냥 이야기 나눠볼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 나눌 때 더 좋은 건 아까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짚어가면서 하면 훨씬 더 좋죠. 네, 처음에는 전체적인 근데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이야기도 좀 나눴잖아요.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읽으니까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고 어떤 그 생각이 들었어. 뭐 벨린다에 대해서 아니면 또 어떤 아이들은 심사위원들이 너무 나빴다 뭐 이런 거에 또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 부분도 한 번은 우리가 다뤄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그래서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일단 나는 이런 느낌과 생각이 들었고 그걸 이야기 나눈 다음에
특별히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들을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토론을 하시면 좋아요. 그 토론이라는 거는 찬반일 수도 있지만 그냥 자유 토론이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질문해 가는 것도 전체적으로 나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질문이 잘 나오면 모둠 안에서 질문을 나누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도 괜찮습니다. 뭐 방법은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어떤 부분이 꽂혔나?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거예요. 누가? 뭐 자, 여기에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훑어주는 거죠. 주인공 벨린다가 있었고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프레드 식당에 프레드가 있었고 악단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그리고 손님들이 막 왔어. 그쵸? 그리고 발레단 단장이 와서 춤을 춰달라고 했고 그리고 드디어 공연을 했을 때 심사위원들 사람들 이렇게 있었어. 전체적으로 쭉. 그럼 막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럼 거기에서 뭔가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거나 궁금하거나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걸 같이 얘기해 볼 테니까 그걸 질문 형식으로 적어도 좋고 이거 뭐 이렇게 주제처럼 적어도 돼. 심사위원들의 태도. 그러면 그걸 질문 형식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심사위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라고 가르쳐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도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종류를 막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종류의 질문인가 여기에 꽂혀서 질문의 내용은 달아나고 막 이것만 남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의 종류를 나중에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할 때 질문의 종류를 가르쳐주고 더 잘하고 싶을 때 더 많은 생각 질문들을 만들고 싶을 때 그때는 가르쳐주되 지금은 자기가 생각하게 된 꽂힌 그 부분, 그 지점, 그 주제, 그 내용 그거를 적는 게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거를 딱 찾고 질문 형식으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도와주면 되거든요. 예. 선생님들도 있으시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뭐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볼게요. 저희가 스케치북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다녀오시고 차도 드시고 책상을 우리가 8분이신데 4분씩 같이 앉아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책상을 붙이시고 여기 스케치북을 갖고 가셔서 저희가 아까 우리 독후 활동이 사실 참 힘들잖아요. 근데 말로만 딱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라도 마지막에 하나 적는 거는 꼭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정도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점점 그거를 넓혀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책상을 붙이시고 스케치북 하나씩 갖고 가주세요. 네. 어떻게 앉으실지 뭐 이렇게 앉으시거나 뭐 알아서 원하시는 대로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네, 책상을 붙이시고 가운데 이 스케치북을 놓으실 거라서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선생님. 저희가 오늘 점심은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한 번만 떼어봐. 네. 어제 우리 만복국수 가서 먹었어요. 또 갈까요? 순하게? 네, 저는